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입니다. 먼저 목숨을 바쳐 신군부의 불의에 맞서 싸우신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마음과 몸의 상처를 안고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광주 정신을 지키고 이어오신 시도민과 재외동포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시고 광주를 외롭지 않게 해주신 고 위르겐 힌스페터 기자님, 고 찰스 베트 헌틀리 목사님, 고 아놀드 피터슨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부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주와 아시아의 연대를 주도해 오신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 규명입니다. 요즘 들어 5.18의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불완전했던 진실 규명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진실의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사실이 규명되고 책임도 가려질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의 복원과 보존입니다. 정부는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적 장소로 복원되고 보존되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자료를 더 보완하도록 광주시 및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80년 5월) 광주는 광주다웠습니다. 5월 15일을 기해 서울의 대학생 시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17일 밤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신군부는 정권 탈취의 야욕을 노골화했습니다. 그에 광주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신군부는 군병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그들은 광주를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찔렀습니다. 총으로 쏘았고 헬리콥터에서도 사격했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혈의 현장에서 광주는 놀랍게도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배고픈 시위자에게 주먹밥을 나누었고 피 흘린 시위자를 위해 헌혈했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80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주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일으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 시위를 선도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광주 사람들은 정의로운 항거에 늘 앞장섰고 희생됐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광주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언제나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옳은 일에는 기쁘게 앞장섰고 옳지 않은 일에는 기꺼이 맞섰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항상 광주는 새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아도 광주는 기다리며 싸웠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광주는 늘 맹세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신군부의 정권 찬탈을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날을 앞당기고 싶었습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며 평화롭게 사는 날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소망과 달리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기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5.18로부터 17년 후였습니다. 그때 탄생한 정부가 조국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했습니다.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5.18로부터 27년 후였습니다. 그 후로도 역사는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부패와 무능이 이어졌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대화는 단절됐고 대결은 첨예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은 농단됐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 초겨울부터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한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18 정신은 촛불혁명으로 장엄하게 부활했습니다. 그 혁명으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됐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부에게 국정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책시키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여러 분야의 국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신속히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필코 민주주의를 모든 분야에서 내실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착근시키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고 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5.18 이후 38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전남 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산화하신 윤상환 열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으로 결혼하시고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부활하신 윤상환 열사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결국 광주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는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정의가 끝내 승리하듯이 광주 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